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도자료가 나왔죠.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을 찾아드립니다. 와, 진짜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네. 국세청이 왜 이런 걸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5년, 17년부터 21년 기속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세무서가 먼저 이렇게 환급금 안내는 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안 왔었죠. 근데 사실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뭔지, 내가 세금 미리 낸 게 있는지조차도 기억 못 그죠, 하시는 그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안내문이 어떤 것인지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방안을 찾아낸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뭐 배달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뭐 학원 강의하시는 분들, 그 대리운전, 뭐 간병인, 뭐 각종 이런 3.3%를 받는 인적 용역자. 네, 인적 용역자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 인적 용역자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잖아요. 나는 인적 용역자인가? 아닌가? 나는 프리랜서인데, 나는 그냥 배달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인적 용역 이런 말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3, 나는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 네. 그러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3.3%를 뭔가 낸 것 같은데 사실 수입이 많지 않아서 소득세 신고 기한 때도 뭐 따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2021년 기속분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전적으로 안내를 하긴 했었어요. 네, 무려 303만 명한테 안내를 해서 환급 금액이 6,300억이었대요. 네, 이번에는 먼저 그렇게 21년도분 해드렸었는데 과거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잖아요. 네, 그 놓친 분들을 국세청이 찾아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225만 명이었고 찾아가지 못했던 환급금이 2,744억이라 이 절차를 통해서 환급해드리겠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소득세 환급 왜 발생하는 건가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환급이 되는 걸까요? 네,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돈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세금을 미리 내요. 이런 걸 원천 징수한다 그러죠. 네, 원천징수로 미리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저희가 수입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면 1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3만 3천 원을 뗀 금액을 받는 거죠. 네, 그럼 그 33,000원은 내가 나라에 미리 낸 세금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낸 세금인지 아니면 안 내도 될 세금이었는지 혹시 더 내야 될 세금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달에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세금이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소득을 전체 합산을 해서 총 세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서 뭐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아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바쁘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던 거죠. 네, 또 최근에는 이런 거를 해주는 세무사나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게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말도 되게 많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걸 환급받기 위해서는 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안 할란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세무서에서는 이제 5년간 지급 명세서, 이제 회사가 제출한 소득의 자료, 그리고 연금 납부한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합해서 업종별로 이제 단순 경비율이라는 이제 세금 계산 방식이 있어요. 저희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서까지 써서 안내를 드린 건 있거든요. 네, 쉽게 미리 채움 환급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몇 번의 클릭만 하시면 환급이 딱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 경비율이라는 건 뭘까요? 저희가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번 돈,
우리 회사가 쓴 돈, 그래서 순이익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이런 절차가. 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이거나 사업자 번호는 없지만 이렇게 사업 수입 금액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추계의 제도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요. 이제 수익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 경비율은 뭔가 수입이 작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또 올해의 수익 금액도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작은 규모인 경우에는 뭐 장부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업종별로 나라에서 경비율을 다 정해놓고 그만큼까지는 실제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거를 보아서 순이익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단순 경비율 업종마다 경비율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듯이 네. 뭐 94009 각종 코드마다 뭐 64%가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뭐 70% 되는 경우도 있고 80%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양한 경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득을 지급하시는 분들이 이미 코드를 입력해 놓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940909 기타 자영업자예요. 아니면 뭐 학원 강사예요. 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넣어놨을 거기 때문에 그 업종에 따라서 경비율이 자동으로 쫙 계산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한번 숫자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자, 대리 운전업을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2017년 중에 수익 금액이 876만 9,350원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28만 9,380원을 원천 징수로 미리 납부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876만 9,350원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3.3%를 미리 회사가 떼고 준 거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낸 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금액이 28만 9,380원이라는 거고요. 이 수익 금액 전체 1년 동안 받았던 876만 9,350원에서 아까 경비, 원래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을 직접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대리 운전의 경우에는 73.7%를 적용을 하네요. 네, 그러면 876만 9,350원에 73.7%를 곱하면 비용이 646만 3,010원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본인 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네. 과세표준이 80만 6,340원이에요. 네, 이 과세표준의 세율 교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1,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6%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48,380원이 되고요. 그런데 또 세액공제를 해주죠. 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세액공제 기본 금액이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7만 원을 적용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뭐 네. 마이너스 나오니까 더 줘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텐데 그건 그렇진 아니고요. 않고요. 최소 금액이 0원이니까 0원이 되니까 미리 낸 세금을 사실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미리 냈던 세금은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니까 결국 전체 금액이 환급세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냈던 28만 9,380원 다 환급받게 되시는 거니까 이것을 지나치셨다가 너무 아깝게 못 받으신 돈이었는데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매년 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매년 연도별로 구분해서 소득세 계산을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연도별로 계산된 금액이 환급세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국세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두 채용 환급 신고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뭐 경비율 적용하고 본인 공제되고 뭐 세액 공제된 이런 게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그 신고서를 보내드리는 거죠. 네, 종이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모바일로도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홈택스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홈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 조회를 클릭을 하면 최근 5년간에, 그러니까 17년부터 21년, 왜 근데 5년인가요? 5년간의 환급세액을 신청해 준다고 하는데 뭐 기왕이면은 10년, 20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주구장창 과거 걸 뒤지지 않고요. 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돈을 돌려받는 거,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청구하는 것을 우리는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법에서 경정청구는 5년까지 주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17년부터의 세금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5년치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화면에서 이 17년부터 현재까지의 신고되었던 이 3.3을 떼기 전 수익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미리 낸
세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세액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세액 정보 이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환급 계좌를 입력하셔야 돼요. 네, 어디로 환급 받을지를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네, 환급 계좌는 잘못 입력하시면 오르나서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혹시나 환급 계좌를 입력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럼 환급이 안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통지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계좌번호가 비어 있으면 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그 통지서를 수령하시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환급 금액을 돌려받으셔야 되고요. 네, 절차가 좀 귀찮으니까 이왕 한 번에 하시는 거 환급 계좌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근데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본인 공직, 인적 공제자가 나 한 명이 아니라 뭐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 내용에 추가하시면 뭐 공제를 추가하신다든지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클릭 환급 신고를 보면 이제 이렇게 수익 금액이 나오고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그리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제출하기 누르면 네. 된다는 거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음. 좀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왕 하는 거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쇼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예시 화면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정기 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환급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안내문 왔기 때문에 왔으니까 알아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내문은 신고하세요 라는 안내문이기 때문에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나 아니면 종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연도가 17년부터 21년까지가 있다면 한 번만 해서 한 번에 신고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도의 개수만큼 신고서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네,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5번 다 있으신 분들은 5번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환급 신청을 다 했다면 이제 돈 들어올 날짜를 기다려야겠죠. 언제 들어올까요? 네, 이러한 환급 신고는 이제 신고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이제 확인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좀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죠. 네, 이번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신고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국세청에서 열의를 할 건가 봐요. 네, 10월 말까지 환급 신고를 완료했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받게 되고요. 이게 소득세랑 지방세는 사실 다른 거거든요. 네,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하는 거니까 요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지방세는 다시 별도로 더 해야 되나요? 소득세가 먼저 환급이 되고 나면 그 환급된 내역이 지방소득세, 구청으로 넘어가서 다시 지방세가 환급이 됩니다. 네, 구청의 절차는 어떻게 될지 구청마다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는 만큼 지방도 빨리빨리 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혹시 이러한 문자나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쁜 마음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홈택스 116에 전화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해당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